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항 정리를 끝냈어요. 마무리 문제로 이 문제를 보는 거고, 사실 이 문제는 구조를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춘 학생은 잘 했어요. 지금 센 187번 풀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를 나눠주고 프린트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죠. 1번 나눠준 이유는 그 187번의 등식에서 좌변과 배부한 프린트에서 묻는 식이 결국 같지,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그죠? 그럼 뭐냐면 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이 뭐냐면 7C0, 센 문제에서 7C0, 첫 번째 항이 7C0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7C0 곱하기 7C7로 본다, 이런 거거든. 그 다음에 7C1은 7C1 곱하기 7C6으로 본다, 이런 거거든. 이게 발상이 쉽지 않으니까 이걸 준 거지. 프린트를 배부해서 프린트 1번을 보라고 한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발상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일단 센의 풀이를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자, 그만. 이해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보겠어요? 이런 거거든.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짜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해내라 라는 거거든. 봅시다. 이 문제에 대한 이론으로서 이걸 일단 생각을 해보자. 이 위의 식과 아래 식의 차이는 이거죠. 이렇게 적은 이유는 밑에 것과 비교하라고 적은 거고, 위에 거는 우변이 뭐지? 2의 n승이죠. 즉 개수의 합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그러면 이건 뭐야? 얘기해봐. 이건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너가 얘기해봐. 이해를 못했나? 너가 얘기해봐.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외우세요. ENCN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 187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답이다. 그냥 씨발 이걸 외운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면 되겠어요. 일단은 우변이 이렇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다시 보자. 187번을 보면 n이 얼마야? 7인 거죠. 7. n이 7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2n이면 14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NCR의 n은 14고 R은 7이다. 따라서 7 곱하기 3, 21이 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를 보면 똑같죠? n이 얼마야? 10이죠. 10. 그래서 얘는 이퀄 20, C 10이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해 갔나? 그냥 저 외우세요. 그냥 외우는 겨. 졸라 쉽잖아. 그래서 각종 문제집에 실려있는 이와 관계된 문제를 그냥 적어봤거든. 다 결국 2번, 3번, 4번도 어떤 수준이냐면 외운다 수준이에요. 외운다 수준.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항 정리를 이용한 거잖아. 이항 정리를 이용했을 때 그 다항식이 뭐냐면 1 플러스 x의 n승이 있다. 이거죠. 여기에다 1을 대입한 게 이것이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항식은 뭘까요? 이거거든.
그럼 이거에 대한 다항식은 1 플러스 x의 2n승이다. 여기가 n이면 여기는 아니야, 자꾸 노란색으로 하면 강조가 되는 것 같아. 쓸데없는 건데. 여기는 2n승인데 2행승에 뭐냐면 2n승 이걸 이제 이퀄 놓고 보면 첫 번째가 2nc 제로 x의 0승 이렇게 적어보겠어요? 점점점 마지막 항을 적어보면 오름차순으로 지금 적는다. 이해를 위해서 2nc 2n x의 2n승 뭐 이렇게 되겠나? 그럼 가운데 항이 뭔데요? 이거거든. 총 지금 이거 항이 몇 개야? 하면 2m부터 0까지 2m 플러스 1개이다. 알겠죠? 그러면 가운데 항은 뭐냐면 2n, c, n, x의 n승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저 2의 n승이 여기에 있는 놈이다. 거거든. 그래서 요 놈의 개수, 이 놈의 개수를 묻는 구조이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놈의 개수는 뭐냐? 포인트는 이거예요. 개수 짜 맞추기. 교육과정으로 엄밀하게 표현하면 항등식 중에서 미정개수 결정, 개수 비교법. 그래서 보면 저거는 위에처럼 적으면 1 플러스 x의 n승 곱하기 1 플러스 x의 n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x의 n승 개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서 0승. 그럼 뭐야? nc 0인가? 이 개수를 이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내림차순이 아니고 오름차순으로. 그럼 얘는 뭐죠? 거꾸로 곱해서 지금 x의 n승이 되려면 x의 n승 이 개수잖아. 그래 nc n이다. 여기까지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정신 차려 씨발 지금. 자, 그 다음에 nc1 nc n-1이다. nc2 정신 못 차린 년 위해서 하나 더 적겠어요? n-2다. 점점점. 지민이가 불러. 마지막 항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같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느냐 하면 nc0의 제곱이다. 얘는 nc1의 제곱이다. nc2의 제곱이다. 점점점. ncn의 제곱이다. 이거고 이걸 다 더한 게 뭐랑 같아? 얘랑 같아야 된다. 2ncn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항 정리 중에 요 개수들을 이쪽에서 똑같이 생각해서 요런 연산을 해주라는 거라서 이 문제 자체만 보고 독자적으로 발상하는 건 힘든데 우리 2학년이 잘 해냈어요. 두 문제를 다 맞췄어요. 역시 너는 선택 과목을 잘 선택을 했어. 자, 아무튼 우리 이과는 못해도 돼요. 문과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이런 건 수능에 안 나와. 수능에 너무 사고력, 그러니까 배운 것으로부터 변형 정도가 너무 심해. 그래서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합답형으로 나올 거야. 이 정도에 관련된 사고 지식을 제시하는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 만약 합답형으로 나온다면 1번 같은 게 기억, 니은 정도의 제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수능용이고, 그러면 내신에서는 씨발 이런 뭐 거리감 이런 고려가 없어.
그러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해를 하고 싶으면 하되 그냥 쳐 외워 가 되겠어요. 내신을 위해서는. 알겠죠? 그러면 이해가 됐다는 전제하에 2번, 3번, 4번을 풀어보세요. 빠른 속도로 풀고 답은 같이 확인하겠어요. 시작. 지금 프린트에 2번은 n이 4잖아. 그러니까 이 뭐야? 8C4인가? 8C4. 그래서 70이 되겠어요. 70. 그 다음에 3번은 아래 값은 16의 발음 뭘까요? 8이 되겠어요. 4번 개수와 같은 게 뭘까요? 20CK의 제곱. 그죠? 그리고 K는 0부터 20까지. 그래서 4번인가 4번. 오케이? 저 외워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맞추세요. 선생님 서술형으로 나오면 지랄하지 말고 그냥 외워. 선생님 서술형으로 나오면요 지랄하지 말고 그냥 쳐 외워.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해서 경우의 수 순서와 조합을 마무리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확률이다. 확률부터는 쉬워진다 라고 믿으세요. 실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쉬워진다고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자, 확률의 첫 번째 문제, 전통적으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어요. 푸시고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알아둬야 되는 거지. 당연히 다 알아둬야 되는데 뭐 곱사건, 합사건 이런 거는 교과서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나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알아둬야 되는 용어들이 칠판에 있는 이런 용어들이거든. 일단 시행에 의해서 그치? 관찰 또는 실험이지. 그럼 어떤 관찰 또는 실험이야 하면 첫 번째 반복이 가능하다. 두 번째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다. 반복과 우연이거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핵심은 이제 표본 공간, 근원 사건, 사건이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뭘 이용해서 표현하느냐 하면 집합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겠어요. 참고로 집합이란 거는 옛날 수학, 고전 수학과 현대 수학을 나누는 기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그 체계가 정의되고 전개가 되면 현대 수학이다. 그런 거거든. 그래서 집합의 창시자인 칸토어는 현대 수학의 아버지가 되겠어요. 아무튼 칸토어는 정신병원에서 죽었죠. 뭐라고? 아니 그렇다고. 아니 그럼 누군가를 보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집합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표본 공간은 결국 뭐야?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거고 사건은 부분 집합이다 이거죠. 그런 사건은 쉽게 말해서 그냥 원소 한 개. 원소 한 개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는 전체 집합이다. 정석에서는 뭐 그걸 전사건이라고 존나 옛날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뭘 구하래? 노란색으로 밑줄 치세요.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사건의 개수. 그러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이 샘플 스페이스에서 S라고 통상 적어요. 이제 그 집합에서는 U를 사용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사소한 차이를 빼면 집합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잘 풀었어. 풀이를 보면 잘 풀어서 그 풀이도로 한번 풀어보겠어요. 그런 사건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동전을 앞에 그 다음에
그 주사위를 뒤로 하면은 앞면을 헤드라고 하나? 왜 씨발. 자, 프론트? 자. 아니 너 왜 내 수업 들을 때마다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H 2, H 3 이걸 다 적더라고. 나는 나열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끝인가? 별거 안 되네. 그 다음에 테일 2가 왜 나와? 1. 아씨, 괜히 적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내가 이렇게 안 풀었던 이유가 막상 하고 보니까는 졸라 병신의 짓을.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이름이 S다. 이렇게. 그랬을 때 A란 사건은 뭐냐면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사위가 3 이상이 나온다. 이게 A죠. 3 이상이면 요게 A다. 이거죠. 그러면 B라는 거는 A와 배반 사건. 그걸 집합용어로 표현하면 서로소. 이런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B라고 하자. 문제를 만족을 하죠. 그러면 이것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죠. 이것의 일반적인 의미는 B는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8개다.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8승인데 원소가 없는 거 빼라. 공사건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사건을 빼면 이게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255다. 그래서 이런 풀이 과정을 제시하지 않고 답만 불러주면 본인이 저번 답과 뭐 이제 몇 배의 차이가 나느냐, 뭐 수십 배의 차이가, 수백 배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놀라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용어, 기본적인 용어를 확인하자. 여기서 포인트는 사건이란 조사의 대상이 아니고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 가봅시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이거나 되고 있는 거야. 자, 중요한 게 뭐죠? 하면 이거지. 확률 단원. 확률은 뭐야? 그렇지. 새로운 수다. 이게 포인트죠. 새로운 수이므로 대수 단원의 구조를 따른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정의와 계산. 계산이란 표현보다는 연산이라고 바꾸겠어요. 연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 크게 두 개로. 이게 내가 조금 전에 이제 이항정리, 즉 순열과 조합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확률은 쉽다고 믿으세요 라고 한 게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지. 구조가. 물론 순열과 조합도 구조가 없는 것은 아니나 확률 또는 통계에 비해서 그 구조가 너무 엉성해. 그물로 치자면 졸라게 구멍이 큰 그물이어서 존나 큰 놈 아니면 잡히질 않아. 통계로 갈수록 더 구조가 촘촘해지지. 그래서 구조를 잘 가지고 있으면 이제 좀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정의와 연산의 매우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거지. 이게 뭐냐? 확률을 뭐 구하라. 확률 구하기에 내가 존나 강조했던 거야. 두 방향. 확률 단원 당연히 뭘 물어? 확률을 묻겠죠. 그 확률을 묻으면 그 확률의 두 방향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정의를 이용할 것이냐, 연산을 이용할 것이냐, 이거를 판단을 해줘야 돼. 물론 판단 자체는 이런 구조를 알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연습을 하는 문제마다 적용시키면서 그게 반복이 되어가면서 쌓여진 데이터에 의한 감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데 내가 이제 1차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적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누적시키기 위해서는 적용의 대상이 되는 이론이라는 게 있어야죠. 그 이론이 이거다. 확률 단위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구하라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두 개의 의미가 구하기의 두 방향이다 라는 거지. 이미 확인을 해 봤었지만 고3들은 이 부분을 선행을 한번 했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차례 피세요. 그래서 3페이지를 보면 1, 2, 3, 4 단원이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단원, 6단원, 7단원까지가 확률에 해당되는 거고, 8단원부터는 단원 제목에 분포가 등장하죠. 또는 통계가 등장을 해요. 분포 또는 통계가 붙으면 통계 단원이 되겠어요. 참고로 11단원은 교육과정에 있다가 빠진 거라 볼 필요 없고, 그렇게 봤을 때 총 10단원까지 경우의 수가 4단원, 그 다음에 확률이 3단원, 그 다음에 통계가 3단원 이렇게 돼서 단원수로 보더라도 경우의 수가 양이 많음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확률 단원은 5, 6, 7단원인데 5단원이 뭐야? 정의. 6단원과 7단원이 각각 덧셈 정리, 곱셈 정리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는 연산이 되겠어요. 연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칠판을 봅시다. 그러면 정의에서는 뭘 배우느냐? 정의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의 정의가 뭐죠? 원의 정의 얘기해봐. 하품하지 말고. 원의 정의. 세 개 다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두 점 A, B. 90도. 불러내주세요. 의 정의는 뭐야? 그러니까 두 점을 놓고 그거의 성분이랑 아까 내분점이랑 외분점이 정의를 얘기해. 아니 그거 맞잖아요. 그거는 푸는 방법이고, 즉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정의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을 때 그로부터 방정식을 쉽게 구하는 일종의 사고의 패턴일 뿐이고, 정의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되겠어요. 1대 거리에 비해서 1대1은 제외다 이거죠. 1대1은 뭐야? 수직 2등 분선의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원의 정의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확률의 정의도 그렇게 3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첫 번째가 뭐야? 수학적 확률. 두 번째는 뭐야? 통계적 확률. 세 번째는 뭐야? 기하학적 확률. 얘를 파란색으로 적는 것 이유는 중요도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교육과정이 아니다. 그런데 정석도 세뇌도 실려 있으니까 네 학교 선생이 교육과정인 줄 알고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신을 위해서 그 종류 정도나, 그러니까 유형이나 간단하게 파악하고 넘어가라. 뭐 그런 의도예요. 중요한 건 연산이지. 연산. 연산은 크게 두 종류다. 두 종류의 이름이 뭐야? 너한테 물은 이유는 조금 전에 읽은 단원 제목이죠. 덧셈 정리. 그리고 곱셈 정리. 이렇게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가
연산을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P, A 합 B. 선생은 이렇게 적죠. 뭐를? P, A 합 B를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우리 수업에서 약속이다. 그럼 뭐야?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 B다. 이거죠?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정리라고 하는 것은 같다. 그러면 이거랑 같다. 이거지. 봐봐. 아, 좋은데? 생각지도 않게 설명하다 보니까 좋은데 설명 구조가? 그래서 판서를 시켜야겠네. 자법? 자. 뭐냐면 덧셈 정리. 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정리. 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덧셈 정리 P, A 합 B는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 B다. 와, 이건 지금 떠오르는데 아주 좋은데? 뭐가 좋은지 말을 해. 근데 어쨌든 정리라고 하는 게 뭐야? 나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정리라고 하는 건 이것과 이것이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같더라. 이런 걸 뭐라 불러? 정리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은 이게 덧셈 뭐 합사건 정석으로 표현하면 합사건의 정의 오케이? 가 아니란 말이야. 합사건의 정의가 아니고 정리란 말이야. 정리라는 말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이거지. 무슨 의미를 가지지? 이거 좋은데? 갑자기 떠올랐어. 그래서 수업의 형태가 매년 달라져. 수업을 이런 걸 해야 돼. 귀찮지만 해야 아이디어가 혼자 있으면 수업 좀 하기 싫어서 졸라 있기가 하기 싫어 막 그래서 수업을 어지러 하다 보면 자꾸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게 뭐냐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걸 말하는 거지. 이게 정리라는 거. 정의가 아니고 정리라는 이게 정리가 아니고 정리야. 그 말은 뭐냐면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이걸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알고 보니 항상 같더라 라는 게 정리란 말이지. 그러면 뭘 말해? 얘는 어떻게 구한다는 뜻이야? 얘는 이렇게 안 구하면 어떻게 구한다는 뜻이야? 얘기해봐.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걸 불러봐. 아, 왜 웃냐? 어렵냐? 씨부러. 불러. 이게 이거란 말이죠. 뭐 수학적 확률로 표현한다라면 n s 분의 n a 합 b로 구할 수도 있고 얘로도 구할 수도 있고 이게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기. 정의 구하기. 정의 구현 사제다. 자,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자. 즉 정리란 표현보다는 여기서 저 제목과 맞춰서 보면 연산을 이용해서 구한다. 정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다. 연산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연산을 이용해서 구한다. 즉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다라는 걸 이 용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뭐가 아니니까? 합사건의 정의가 아니니까.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알겠냐 모르겠냐. 그래서 그 말이 이 말이다. 물론 덧셈 정리를 지금 수업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 식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 졸라게 또 그 다음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냐 이거지. 뭐냐면 이랬을 때 이 덧셈 정리 다음에 뭐 배워? 덧셈 정리 다음에 뭐 배워? 1차 수업 야 이것들아 뭐 배워? 저 빨리 불러봐. 전날 여사건. 니들이 그러니까 내가 맨날 남사건이 아닌 여사건 뭐 이지랄 하면서 개들이 썩은 데 나는 개들이 뭐 씨발 나 혼자서 뭐 해야 되는데 씨발. 그리고 이걸 하기에는 중간 다리가 뭐야?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 지금 저 뭔 말인지 알지? 배반 사건이고 그걸 이용해서 여사건의 확률. 단원 제목은 여사건의 확률이야. 여사건이라고 적혀 있는 거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구조가 이거랑 거의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사건은 N, A 교흡 B가 즉 이거야. 서로 소라고 여사건이 이제 서로 소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배반 사건이 서로 소에 해당되는 건데 서로 소가 집합에서 뭐야? A 정의가 이거거든. 따라서 거기서 배운 용어로 치자면 A 교흡 B의 원소의 개수는 0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N 이거는 0이니까. 지금 이해 갔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게 0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게 0이니까 분자가 0이니까 0이 되는 거잖아. 얘가. 그런데요. 그런데 이 구조가 완전히 똑같지 않냐? 라는 거지. 뭐랑? 비교. 뭐냐면 당식 fx를 x 마이너스 a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 하고 됐다. 씨발 이거 왜 다 적고 있어. 나머지 정리라고 적으면 될걸. 나머지 정리에서 당시 f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나머지를 r이라 하자. 그럼 나머지 정리가 뭐야? 나머지 정리는 함수값과 같다. 이렇게 가르쳤죠? 나머지는 함수값과 같다. 원래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 나눗셈을 통해서. 당식의 연산에서 배운 나눗셈을 통해서.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이게 뭐 0인 경우는 뭘로 빠져? 인수정리. 그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구조에 완전히 딱 대응이 되죠? 이런 걸 보면 야 씨발 교육과정이란 존나 예술이구만 이런 걸 자꾸 느끼지. 그리고 교육과정만 예술이 아니라 그걸 또 수능에서 고 연관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면 그냥 와 씨발 예술 작품 막. 근데 애들은 맞추고 끝이야. 존나 쉽네 이러면서. 그래서 빨리 책을 써야지. 책 쓸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수능의 세계 뭐 이런 걸로. 너는 그냥 3점짜리 쉽게 맞췄는데 그 3점이 왜 그렇게 출제됐는지 아니?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거지 댓글로 내가 알아서 뭐 하는데 뭐 이런 거 붙으면 나는 다시 대댓글로 그래서 이런 고난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가야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덧셈 정리의 구조와 동일하다 이거지. 곱셈 정리도. 여기가 뭐야? 야, 여기가 뭐야? 알았는데 까먹었어? 자, 지민이. 너는 최후의 보루야. 그 역할을 잊지 말라고. 얘는 못할 수도 있어. 그래, 너는 못하면 안 돼. 뭐가 아니야? 맞지? 뭐라고? 말해도 되냐길래 그래서 엉 했으면 말을 해. 뭐? 잘했어요. 독립사건이. 그렇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지. 인연한테 주워먹기 기회를 주지 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야? 그렇지. 배반 사건이 아닌 사건의 이름을 뭐라 부르죠? 독립사건이 아닌 사건의 이름을 뭐라 불러? 종속사건. 배반 사건이 아닌 사건의 이름은 뭐라 불러? 없어요. 재밌어. 왜 저래 그러겠지. 아무튼 이런 구조 얼마나 똑같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잖아. 아니 물론 이거 똑같으니까 여기 안 하고 넘어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조, 네 머릿속에 넣어둘 구조가 너무 막 똑같아. 그래서 잘 알아둬. 그러니까 포인트를 집어서 알아둘 건 다 따로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수능에 나온다. 물론 내신에 당연히 나오는 거. 뭐죠? 뭐지? 그 뭐냐고. 갑자기 왜 씨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조건부 확률. 씨발 기호를 떠올려야 생각이 나. 단어가. 조건부 확률. 아니 지금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조건부 확률이란 기호 안 떠올라서 기호를 떠올렸어. 비바이.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지금 떠올랐어.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을 어디서 배우죠? 조건부 확률을 어디서 배울까? 예습을 한 결과. 그렇지. 니들이랑 다르네. 이것들 처음에 대박? 무슨 대박이야. 그게 정상이지. 니들이 비정상이야. 니들이 정상인데 제가 대박이 아니고. 근데 쟤네 오늘 대박을 한 번 쳤지 이미. 아까 전에 그거 ENCN을 맞춰버렸어. 그래서 곱셈 정리의 정의를 위해서 먼저 배우는 게 뭐야? 하면은 조건부 확률이다. 사실 조건부 확률이라고 내가 빨간색으로 적지만 조건부 확률이 곧 곱셈 정리야.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수능에 당연히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덧셈 정리를 위해서 이런 거 왜 안 배우나요? 없으니까. 그냥 집합 단어 어딨어? 이 집합 단어네 그걸로 끝나니까. 이거 왜 성립하니 하면 이것의 뿌리는 뭐야? N, 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 이거거든? 이걸 위해서 가르친 거야. 이걸 위해서 가르치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게 없다고. 왜 이게 없겠니? NA 합 B 합 C는 왜 없겠니? 이거 왜 없느냐 하면 이거거든.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이거 안 가르치니까. P, A 합 B 합 C를 안 가르치니까. 이걸 안 가르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거든. 다만 이런 수단은 있지만 안 해. 시험에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개념이 생소하니까 좀 애들이 힘들어한다. 힘들어하니까 씨발 잘 됐다 하면서 졸라 내는 거지. 가 아니라 힘들어하니까 적응을 빨리 해라고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원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뭐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항정리에서 그 발상 자체를 하기 힘든 그래서 그냥 결론은 외우자. ENCN 그거 했고 그래서 그걸 마무리했고 확률로 들어가서 두 가지를 했죠. 용어에서 알아두자. 용어에서 포인트는 사건이란 뭐의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이라는 거지. 뭐의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은 이렇게 구조를 배운다. 뭐 선생 수업은 항상 뭘 시작할 때는 이걸 안 하면 안 하죠. 말이 이상 이거 아니면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구조를 살펴봤고 구조에서 네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고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한 건 빨간색 두 가지죠. 이거는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확률 단어는 당연히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확률을 구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라는 거지. 정의를 이용하냐, 연산을 이용하느냐. 사실 두 가지라고 했지만 연산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거 보면 또 떠오르는 게 뭐야? 됐어. 뭐 떠오르는 게 아니고 너무 질문이 추상적이지. 지수 법칙과 닮은 꼴이야. 로그의 성질과 닮은 꼴이야. 지민이? 이건 로그의 성질이죠. 라는 질문. 그치? 이런 질문을 이해하려면은 질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수법칙과 로그의 성질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지. 지수법칙은 계산을 하기 위한 거고 로그의 성질은 연산을 하기 위한 거야. 쪼갠다 이거지. 얘를 지금 쪼개고 있잖아. 로그의 성질로 쪼개고 있잖아. 그럼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만으로 되느냐?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고 얘는. PA는 어떻게 구하냐고. 결국 NS분의 NA거든. 그러니까 다 이걸 거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결판을 내느냐 여기서 이것까지 진행을 시키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지.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거 단원 구조까지 살펴봤다.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